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아르헨티나가 크로아티아에게 3대0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날 전술도 그랬지만 몇 선수들의 개인 퍼포먼스가 정말 훌륭했어요. 먼저 아르헨티나는 4-4-2로 소개됐습니다. 메시가 우측 톱이고 데폴이 우측 윙어에 있죠. 멤버로만 보면 아르헨티나는 오른쪽 위주로 공격이 전개될 것 같은데요.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른쪽이 왼쪽에 비해서 약간 내려갔어요. 중원 구성 방식을 보면 그걸 알 수 있는데 먼저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인 파레데스가 한 칸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최후방의 숫자는 늘어났는데 여기가 비어버리게 됐죠. 여기를 오른쪽 윙어인 데폴이나 심지어 오른쪽 톱인 메시가 내려와서 채워줬어요. 딱 봐도 오른쪽 선수들의 움직임이 전방을 향하고 있지 않죠. 이건 중앙 미드필더들 히트맵이나 아르헨티나 전체의 터치맵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먼저 터치맵에서 아르헨티나 전방 쪽을 보면 오른쪽보단 확실하게 왼쪽에서의 터치가 많죠. 이쪽이 훨씬 전방에서 활동하는 선수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중미들의 히트맵을 보면 오른쪽 중미로 소개된 파레데스가 이것만 보면 오른쪽 중미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차라리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보는 게 더 합당할 거예요. 반면에 왼쪽 중미인 엔조는 이게 뭐 중미인지 왼쪽 윙어인지 헷갈릴 정도로 왼쪽 전방을 붉게 물들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양 윙어들의 히트맵은 어떠냐? 왼쪽 윙어인 맥칼리스터는 왼쪽과 전방 중앙 지역, 오른쪽 윙어인 데폴은 훨씬 아랫지역을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기본 4-4-2 포메이션에서 아르헨티나는 오른쪽에 있는 선수들을 한 칸씩 내리고 왼쪽 윙어인 맥칼리스터를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약간 좁혀 올리면서 왼쪽 중미인 엔조가 측면 지역까지 적극적으로 올라가도록 만드는 이런 식의 전술을 활용했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후방이 3백처럼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양쪽 윙백도 측면 공격을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만 놓고 보면 양쪽 밸런스가 맞는 것 같지만 오른쪽 윙어와 왼쪽 윙어의 위치를 봤을 때 아르헨티나는 오른쪽을 약간 희생시키면서 왼쪽과 중앙 지역을 철저히 두텁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득점 장면에서 이 모습이 가진 장점이 잘 드러났습니다. 지금은 오타멘디가 볼을 잡고 있는 중인데요. 보시면 파레데스가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내려갔죠. 그리고 그 앞에 오른쪽 윙어인 데폴이 좁혀 위치하면서 왼쪽 중앙 미드필더인 엔조와 같은 선상에 있고 그보다 앞에 왼쪽 윙어인 맥칼리스터가 공미처럼 자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반면 크로아티아는 4-5-1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중앙 숫자만 놓고 보면 이렇게 3명이죠. 기본적인 숫자 자체가 아르헨티나보다 하나 적게 됐습니다. 원래는 아르헨티나가 4-4-2였단 점을 생각하면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래도 중앙 숫자 싸움을 지원하기 위해서 양 풀백들이 약간은 좁혀서 위치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그렇게 큰 효과를 발휘하진 못했는데 일단 여기에서 엔조를 향한 이 패스가 통합니다. 모드리치가 끊어보려고 했지만 발을 맞았음에도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 풀백 입장에선 순간적으로 엔조와 맥칼리스터를 2대1로 막는 상황이 됐죠. 중앙을 두텁게 만든 아르헨티나의 전술이 빛을 보는 순간이었는데요. 그래서 풀백의 엔조한테 바로 붙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소한 수비형 미드필더인 브로조비치가 맥칼리스터를 잡을 수 있을 위치로 오기까진 기다려야 됐어요. 덕분에 엔조한테는 주변을 보고서 볼을 뿌릴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생겼죠. 이제 주목할 건 아르헨티나의 최전방인데요. 사실 여기는 충분히 크로아티아가 막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3대2니까요. 오히려 위협적인 건 맥칼리스터한테 넘어가는 거나 아니면 오른쪽에서 뛰고 있는 몰리냐한테 넘어가는 거였죠. 몰리냐 앞을 막아줄 수 있는 선수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몰리냐한테 주어진 이 공간이 아르헨티나가 전술적으로 준비를 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엔조가 이걸 활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앙으로 크게 찔렀어요. 그러니까 크로아티아가 수적으로 우위를 가진 곳에 찌른 셈인데 이게 통했습니다. 왜 통했냐면 크로아티아의 수비 라인이 완전히 붕괴된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보시면 로브렌이 그바르디올에 비해서 한참 뒤에 있죠. 그러니까 엔조는 지금 침투하는 알바레즈한테 찔러 넣으면 얘가 오프사이드에 걸릴 위험은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한 거죠. 로브렌은 리버풀에 있을 때도 발이 느린 것이 약점으로 지목되던 선수입니다. 반면 알바레즈는 맨시티에서도 훨훨 날아다니고 있는 선수예요. 아마도 로브렌은 알바레즈가 측면으로 침투할 것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뛴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그바르디올하고 맞질 않았죠. 그바르디올은 로브렌에 맞춰서 같이 뛰지 않았고 덕분에 알바레즈한테 완전한 중앙 침투각을 내주게 됐습니다. 어쩌면 로브렌은 이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중앙으로 뛰는 건 너가 잡아줬어야지. 수비 라인끼리 호흡을 맞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알바레즈의 능력은 이어지는 두 번째 득점 장면에서 더 잘 드러났는데요. 보시다시피 지금은 크로아티아가 코너킥을 차는 중이죠.
위치죠. 알바레즈는 가까운 포스트로 날아오는 걸 막는 위치에 있는데 여기에서 알바레즈와 코너킥을 차는 모드리치의 움직임이 아주 중요했어요. 모드리치가 코너킥을 찰 때 도움닫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자마자 차기도 전부터 알바레즈가 앞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모드리치 모습을 보니까 딱 봐도 짧게 주려고 하는구나. 딱 이 판단이 내려졌다는 뜻이죠. 실제로 모드리치는 옆에 짧게 줬고 이게 더 뒤까지 이어졌는데 알바레즈가 미리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에 한 발 앞서서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브로조비치가 올리는 크로스를 알바레즈가 방해를 해냈어요. 지금 크로아티아 선수들 모습 보시면 죄다 여기로 들어가고 있죠. 이건 크로아티아가 준비한 코너킥 전술이 브로조비치로부터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걸 노리겠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림을 봤을 때 이건 충분히 위협적일 수 있을 것처럼 보였는데요. 하지만 알바레즈가 이걸 몸으로 굴절시키면서 그 궤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크로아티아가 들어가고 있는 지역보다 훨씬 앞쪽으로 떨어졌거든요. 크로아티아 입장에선 완전히 역동작이 걸리는 위치였죠. 그래서 이걸 아르헨티나가 쉽게 막아냈습니다. 상황이 너무 여유로웠기 때문에 아예 메시를 보고서 정확하게 떨어뜨릴 수 있을 정도였어요. 위치상 이건 이제 브로조비치가 지연시킬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건 자연스럽게 지금 그보다 뒤에서 뛰어가고 있는 알바레즈는 브로조비치가 잡을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브로조비치는 메시를 넘어뜨리는 것엔 성공했어요. 하지만 이미 메시가 알바레즈한테 볼을 넘긴 후였고 이제 알바레즈는 굉장히 넓은 공간을 가진 채 볼을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그래도 막을 수 있는 선수가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최후방에 있던 유라노비치가 견제를 할 수는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게 몰리냐의 움직임이었어요. 얘가 진짜 열심히 뛰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유라노비치가 신경 써야 할 게 둘로 늘어났습니다. 이걸 소사가 열심히 따라가서 붙어주긴 했지만 유라노비치도 같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덕분에 알바레즈는 꽤 편하게 여기까지 전진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 몰리냐가 이런 방향으로 침투를 합니다. 유라노비치의 뒤를 노리겠다는 거죠. 근데 유라노비치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도 몰리냐를 따라서 이 방향으로 움직였는데요. 그걸 보자마자 알바레스가 직접 중앙으로 들어왔어요. 유라노비치가 몰리냐를 따라가면서 생긴 조그만한 틈으로 냅다 드리블을 친 건데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두 명의 선수한테 참 잔혹한 일이 벌어지는데 처음에 유라노비치가 알바레스가 가진 볼을 한번 건드리거든요. 잘만 됐다면 아예 여기에서의 터치로 막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튄 볼이 그대로 알바레즈에게 맞으면서 그대로 소유권을 이어갈 수 있었는데 그 다음으로 이어서 최종 수비수인 소사까지도 그랬습니다. 아니 연속 두 번으로 이러는 게 참 얄궂단 생각이 들더군요. 특히 소사가 참 안타까웠어요. 얘는 더 걷어내기가 편한 환경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뚫렸고 결국 알바레스에게 두 번째 실점까지 내주게 됐습니다. 이 두 번째 득점 장면은 전술적인 부분보단 알바레즈의 뛰어난 판단력과 몰리냐의 헌신적인 달리기가 만들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얼마나 월드컵 우승을 갈망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더군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